자, 여러분 잘 쉬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역의 7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단원에는 앞에서 이 배웠던 거를 이제 지역별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지역이니까 지역별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뭐, 앞에서는 우리가 뭐, 기후, 지형, 그죠? 그 다음에 또 도시, 인구, 이러한 인문 파트와 자연 파트를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는 단원이 바로 7단원이고요. 그래서 지역이 뭔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도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은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다르냐? 얘는 면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면까지는 공릉이동, 요 면까지는 중계본동. 이렇게 똑같은 이제 성질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공릉이동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점으로 치킨 매장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공릉 이동점에서 이 공릉 이동점에서 치킨 배달하면 이렇게 배달할 수가 있겠죠. 공릉 일동점에서는 공릉 일동도 배달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옆에 월계 3동에는 치킨집이 없기 때문에 월계 3동에 배달할 수 있을 거고 월계 1동에도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겠죠. 월계 2동은 역시 월계 2동에서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겠지만 월계 1동도 이렇게 배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표현이 두 개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177페이지에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쌤 1학년 때 여러분들 좀 자세히 공부를 해뒀습니다. 지역이란 주변의 다른 곳과 지리적 특성이 구분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이렇게 경상도와 전라도는 분명히 그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관상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기능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경관이 비슷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경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은 좀 서로 비슷비슷하게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기능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투리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죠.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지역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의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의 분포에 따라 구분을 하고 이때 지역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이 오랜 기간 동안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형이라든지 뭐 산악지형이 발달하게 되면 뭐 사람이 좀 보수적이다 또는 바다에 살게 되면 조금 열려있어 개방적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대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부산 사람들은 똑같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문화적 특성, 인문적 환경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역시 지역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교통통신의 발달, 사람 및 물자 이동 등에 따라서 뭐하더라? 변화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랑 때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쓰던 사투리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도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지역 간에 이 교류가 활발해가지고 말이 뒤섞이는 바람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성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구분은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자, 먼저 지역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지역은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건데, 뭐 요것도 보면은 다양한 지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요소, 그죠? 기후나 지형이나 뭐 앞에서 여러분도 배웠겠습니다만 토양 등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학년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보면 이게 토양, 그죠? 여기는 뭐 적색토, 그다음에 갈색토, 그죠? 갈색 삼림토 여러분도 배웠죠? 회백색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기후급 그래프에서 또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농업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라든지 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 점이 안 찍히네요. 문화적인 기준에 의해서 쌤이 방금 예를 많이 들었던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종교라든지 또는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규모에 따라서도 여기 점이 잘 안 찍히네요. 규모에 따라서도 이게 마을 단위인지 아니면 도시 단위인지 아니면 국가 단위인지 아니면 대륙 단위인지 이런 식에 따라서 지역은 구분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 이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고요. 우리 지금 두꺼운 글자를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추가되어서 여기 점이 지대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먼저 동질 지역. 동질 지역은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기후지역, 농업지역, 문화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기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0도에서 90도 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열대, 온대, 냉대, 뭐 한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농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농업지역이 있으면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있었을 때 여기는 논지역이구나, 여기는 과수원 지역, 여기는 밭지역이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 도시도 역시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동양 문화권이라든지 그죠? 서양 문화권이라든지 뭐 한자 문화권이라든지 뭐 영어 문화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요 같은 경우에,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어 동질 지역처럼 이렇게 행정구역, 상계 3, 4동이라고 하는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지역은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이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고, 치킨이나 배달의 피자 범위,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보면 치킨집에 공릉 이동에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배달하겠죠. 왜? 여기 넘어가면 여기는 경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어느 구리 지점, 그죠? 구리 지점에서 여기 배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배달 범위, 중심지는 당연히 치킨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치킨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기능지역이다. 그리고 통근권, 통화권, 그 다음에 상권, 그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능인고등학교에서 올 수 있는 학생은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저기 달서구나 아니면 저기 북구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기능은 어디까지? 우리 학교 주변에 어느 수성구 일정 지점까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우리 학교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능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치킨집이 있었는데, 치킨집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 있죠? 요 월계동이었죠? 월계동. 어, 월계동 맞죠? 여기. 이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치킨집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은 치킨 못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월계 이동점에서도 올 수 있고, 공릉 일동점에서도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점유지역이다. 서로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는 점유지역이다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배달민족이나 요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똑같은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군데가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은 바로 점유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되겠죠. 왜? 세 개 또는 두 지점의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두 가지의 특성이 두 지역의 특성이 섞이는 것을 우린 점유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치킨집을 얘기했기 때문에 치킨집은 아까 전에 기능지역이었죠. 기능지역만 점유지역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기후로 나눈 기후지역이죠. 이 기후지역에서 이 온대기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열대기후가 파란색 범위죠. 그러면 그 라인을 명확하게 이렇게 끄을 수 있을까? 여기는 딱 그거, 여기는 열대기후고 여기는 온대기후다. 아니죠. 요 중간에 섞여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유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종이 쳐버렸네요. 꼭 기능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 개가 다 나타날 수, 동질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기능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 아파트 비율이라고 해서 아파트로 묶여 있는 그죠? 여기 아파트 이런 지역은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지역은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통근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아니네요. 이 전체가 뭡니까? 서울에 묶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 구분, 우리나라는 하나의 지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후나 지형 등에 의한 자연적 요소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고, 농업, 상업, 공업, 인구 등 사회, 경제적 지표나 언어, 음식, 문화적 요소를 나눌 때도 쓰이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우리 국토 공간을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지역 구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역성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 간의 차이점을 또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책에도 자료 2와 3이 지금 지역 구분이 다르고요. 자료 4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과서랑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전통적으로 자, 고개, 산줄기, 대하천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구분한 게 있더라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발달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구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료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관북지방, 그죠? 그다음에 관동지방, 관서지방 요 세 개는 뭐가 들어갑니까? 똑같이 관이 들어가 있죠. 관. 그죠? 이 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천령관을 의미합니다. 여기 천령관은 이 함경남도의 안병군과 강원도 해안권을 연결하는 이 고개입니다. 고개. 그래서 이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관북, 얘는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관서, 그다음에 얘는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관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서 지방이 있죠. 해서 지방은 자, 서울이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서울이죠. 그죠? 요 서울에서 바다 건너 바다 건너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경기만이 있죠. 여기 경기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지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방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서 지방의 기준이 되는 거는 요 금강이 있는데, 이 금강이 호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호강의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호서지방, 그 다음에 호강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얘는 호남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호남지방. 그 다음에 영남지방에 있죠. 영남지방은 여기 조령이 기준이 됩니다. 이 조령에 이것도 소백산맥에서 넘어가는 이 고개인데 조령의 남쪽이다라고 해서 어, 영남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가 돼야 되겠죠. 제주도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주요 도시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면 뭐 북한에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우리는 각 특별시 서울, 인천, 세종, 특별시 자치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이거는 뭐 다른 거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 대전, 그다음에 나머지 강원도, 경기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빼먹었네요. 전북, 전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에 따라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행정구역명 지역중심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항해도는 함흥과 경선에서 따온 거고, 강원도도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아까자를 따온 것이다 라고 해서 유래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도시들이 이제 그러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그 밖에도 중부, 호남, 영서, 검서, 관북 등 5개 지방으로 나누기도 하고, 북부, 중부, 남부로도 나누기도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일기예보 얘기할 때는 이제 위치 가지고 하는 요거죠. 중부, 북부, 남부 지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부 지방 하면은 영남하고 호남, 제주를 남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남부 지방이라고 하면 충청 이남 지역을 남부 지방. 그다음에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 수도권까지.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남아 있는 부분이죠. 거기까지를 중부지방. 북한은 북부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지 우리 남한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남한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1특별자치시로 구분을 하는데 내년인가 후내년인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또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것만 살펴보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보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방언에 따라서 동남방언 이런 식으로 동남방언. 우리 경상도 말이 저기 강원도 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남방언이 이제 전라도 말이 되겠고요. 중부방언이 이제 서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KTX 타고 이렇게 서울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대전 지역에서 타는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랑 비슷한 말투를 쓰고 있는데 대전부터는 약간 서울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언어권으로 방언권으로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식생의 분포에 따라서 여기는 뭡니까 난대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대림이죠. 여기는 냉대림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비에 따라서도 보게 되면은 그죠? 이런 빨간색이 나타나는 지역은 이게 95니까 그죠? 95니까 여자가 더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뭐 논농사 지역, 논밭 혼합 지역, 그 다음에 밭농사 지역, 고원농업 지역, 뭐 도서농업 지역, 그 다음에 또 특수복합. 요즘엔 이 상업종 농업이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죠? 이런 특수복합 농업죠. 이런 식으로 농업 특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물류나 유통, 통근 인구 등의 지표를 가지고도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기준에 따라서 지역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쌤이 이제 지금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수능에서는 이 단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 선지에 보기 1번, 보기 2번 이런데 한 줄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쌤이 책으로나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을 했고요. 학교 와서는 이제 그 다음 단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